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을 구입했는데 2년 넘게 못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장난감 청소기가 들어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의하자 판매업체 측이 반품은 어렵다며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는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하나, 둘, 셋, 뾰로로! 소리 질러!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이 벅찬 감동 사랑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역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잡아주시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예정됐었던 이 공개방송 시국 상황 때문에 2번의 연기 끝에 오늘에서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공개방송의 묘미, 강한 리액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준비됐나? 네. 자, 그럼 믿고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다해 하고 싶은 거 다해. 백다희 아나운서. 자, 본업은 연기자, 변호사는 부업 박지훈 변호사. 예. 자, 걸그룹 시조새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자, 믿고 보는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 자, 피자 한 판 쏜다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자, 그리고 저는 양원보 기자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아버님 가신 뒤로 어머니와 함께 사반 보면서 지냅니다. 떨어져 사는 아내와 딸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태성님, 어머님 김경희님도 함께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박주영, 유시문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액션이라면 맡겨주세요. 친구랑 분위기 확실하게 띄우겠습니다 하신 박주영, 유시문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리액션? 네, 이번에는 최빈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트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엄마가 병마와 싸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반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신 최빈나님, 강효숙 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송혜진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반 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신랑하고 꼭 같이 올래요 하신 송혜진, 이정서 부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끝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사반으로 인도해준 신랑, 완전 사랑해 하신 김하나, 정성수 부부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사반 챙겨보는 우리 엄마, 효도 한번 해보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하신 이정자, 유경옥 무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경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반 방송 10주년 때 커다란 화환을 보내주셨던 엄경희님이신데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7호!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손 묶인 채 강제 흡입입니다. 저희도 한 번 전해드렸죠.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는데 자, 오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나정 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걸 자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김 씨 측은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라는 인물에게 손이 묶이고 또 안대를 쓴 채로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지만 해당 자료로 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찰은 김 씨 측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 대해서도 본청의 국제 관련 부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요약하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했다는 김 씨 주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 씨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일단은 경찰은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김 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넘겨졌고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김나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홀리면 박스 들고 도망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직원이 청소하러 간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손놈. 주변을 쓱 살피더니 현금통을 살짝 터치하고 갑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남성 다른 직원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데요. 자, 바로 그때 비어있는 계산대로 다른 남성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자, 현금통을 만지다가 아닌 척. 그러다가 다시 와갔으니까 또 만지고 아닌 척. 자, 계속 깔짝깔짝 되더니 자, 바로 그랬더니 자, 아까 왔던 손님의 야, 지금이야! 신호를 보내자. 저 현금통을 들고 주랭랑을 칩니다. 사인을 줬던 그놈은 뭐 할까요? 예, 저 현금통 들고 나간 사람을 뒤따라가죠. 박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들 산다. 그러니까 이게 2인조 도둑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아주 철저하게 짜고 가는 모습인데요. 저 통이 뭔가 이게 좀 중요한데 이른바 홀인원 통입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2,000원씩 적립해뒀다가 혹시나 홀인원 한다면 한 50%를 가져가는 그 통인데요. 그 통을 아마 노리고 두 사람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인데 웬 남성이 예약하지 않고 들어와서 사실 자리 달라고 한 다음에 점원이 화장실 가고 어디 간 사이에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보고 짜다가 들고 나르는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요. 저 안에 지금 돈이 107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둘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얼굴 공개하고 싶지만 법상 공개는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까버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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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끝낼까요? 아, 이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팀장님, 왠지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멜스멜.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건 전날에 부산에 있는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홀인원 통을 갖고 도망갔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동일범이에요. 동일범이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갔겠냐? 부산역으로 갔어요. 부산역은 열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강의를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좀 봐주십시오. 부산역을 갔기 때문에 이 역 사람이 아닐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담당이 뭐라 했냐면 제보자한테 아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조심하는 차원에서 알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 제보자가 이 사람들이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갈까 봐 요거를 제보했는데 여러분들 저 CCTV를 잘 보셔가지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합니다. 오케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마당에 강아지 버리고 도망입니다.
뭐 제목이 거의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강아지 4마리가 뚝 떨어졌다는 제목.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드레일 사이에 트럭이 한 대가 멈춰서는데요. 네, 그리고 한 남성이 조수석에서 내리더니 트럭 뒤로 갑니다. 뭘 하나 봤더니 갑자기 또 다른 남성이 불쑥와서는 경사로에 강아지를 이렇게 내려놓죠. 강아지가 대구르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또 이어서 또 한 마리를 더 내려놓는데요. 그리고는 또 마지막 한 마리를 툭 던집니다. 네, 그러더니 차에 이렇게 올라타는 남성들인데요. 이렇게 강아지들을 유기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유 참 백주대낮에 저 추운 날씨에 저렇게 버리고 가면 어쩌라고. 자, 반려인인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보니까 미안해하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물건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려. 툭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다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4마리입니다. 오늘 제보하신 분의 외사촌께서 겪으신 일인데 경북 울질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당이 있는 공터가 있는 마당에다가 4마리를 버렸는데 이분들이 여행 간 사이에 버렸기 때문에 첫날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밤에 집에 와서 보니까 마당에 엄마 한 마리, 그다음 어미 한 마리, 새끼 2마리가 버려져 있었고요. 아이고. 또 한 마리는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수렁에서 건졌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이 집에 뭔가 CCTV가 있는 곳을 확인을 알고 있다라는 추측이 드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그 공터에는 CCTV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웬만하면 거기다가 버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일부러 와서 유턴을 해서 저렇게 가드레일이 없는 딱 저 자리에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강아지들 지금 안락사 당할 위기라고요. 아, 이건 너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구조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구조자분은 저 범인들을 잡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게 구청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유기견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을 어떻게 안락사 시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기견 보호센터에 들어가면 2주가 지나도 입양할 분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구조하신 분은 사실 임시보호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좀 그래요.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절차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조자분은 얼마 전에 17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떠나보내셔서 지금은 자신은 이 강아지들을 입양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강아지들 지금 울진군 유기견 센터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간절히. 꼭 좀 어떤 희망의 어떤 온정의 손길이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맞벌이인데 집안일은 혼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기 전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OX 함께 해주시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예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6개월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잘 버는 편이에요. 원래는 출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남편이 뒷정리와 설거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남편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좀 안쓰러워서 몇 번 대신 해줬는데 이제는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안 대청소나 이불 빨래는 주말에 날을 잡아서 같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베개에 얼룩이 살짝 찐 걸 보더니 왜 주중에 빨래를 안 해? 주말에 나 시키려고?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놓기, 생필품 사기 등 사소한 일에는 아예 손댈 생각조차 안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너는 종일 집에서 편하게 일하잖아 라면서 본인이 훨씬 힘들게 일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 못지않게 집에서도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자꾸 제 고생을 깎아내려서 너무 속상한데요. 이런 남편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야, 다혜, 너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못해. 왜냐? 왕복 출퇴근 도합 3시간이야. 지옥철 뚫고 회사 가잖아. 녹초라고. 퇴근 열차 타고 집에 오면 완전 잿더미 된다고. 내가 안쓰럽지도 않나? 빨래 그거 뭐 네가 하나? 세탁기가 말아서 배를 돌아가고 건조기가 말라주는데 뭐가 힘들다고? 신랑을 꼭 부려먹어야 되나? 그래 네가 속이 시원했냐?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동그라미.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동그라미. 아무도 없어. 아유, 네. 예.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 백다희 아나운서. 야, 박지훈, 재택근무는 날로 먹는 건 줄 아니? 야, 몸만 집에 있을 뿐이지 안방 화장실 가는 것도 빠듯해. 그리고 내가 너 힘들까 봐 조금 양보했잖아. 호의를 베풀었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걸 왜 권리인 줄 알아? 야, 다 됐고 너 나보다 더 많이 버니? 아니지? 그럼 눈 깔아. X. 자 일단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분도 고생하고 여성분도 고생하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일단은 설거지는 남자,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락스로 하는 것도 남자, 그리고 재활용품 버리는 것도 남자. 설거지 아니 빨래하는 거는 세탁기. 그리고 알다시피 청소할 때 남자가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앉아 계시면 돼. 근데 이 남성 너무 어쨌든 요즘은 진짜. 대박이야. 나 팀장님 너무 싫어. 아니 너무 인기 영합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버려놓고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다 시킨다 아주 그냥. 저는 자 스톱. 밥까지 하고 싶은데 네. 밥은 진행자 와이프가 하지 말아요. 스톱. 왜? 자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글쎄요, 진짜 사반 사연 보면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법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부부에게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안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두 분이 다 같이 맞벌이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건지 사건 반장에 혹시 소개되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닌가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교수님. 네, 지금 아내가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런데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생필품도 사와라, 쓰레기도 갖다 채워라, 쓰레기 갖다 버려라, 휴지 채워라 이러면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한차 1년차 신혼부부라 그랬는데 부인께서 이 시점에서 확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고생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만이라도 좀 남편 편을 들어주셔야죠. 제가요? 예. 큰일 날 일을 지금. 이게 말이 문제예요, 말이.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내한테 안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시비 걸기도 하고 빨래하라고 왜 주중에 안 하고 주말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뭔가 특권이나 특혜를 지금 본인이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바꿔야 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만 있을 뿐이지 집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배려하면서 집안일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의견 주신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전혜원 님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집안일을 같이 해야 될지 말이 되나요? 라고 하셨고요. 오한 님도 같이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호공주 님 같이 안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편 편을 들고 싶다 한 분 뭐 손 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역시 다들 방송을 좀 아십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을 구입했는데 2년 넘게 못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예,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 최근 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으로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마침 또 어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송민호 씨가 사실 미술에 관심이 많고
또 뭐 작가로도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송 씨는 지난 2019년에 한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미술 작가로도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첫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구매자도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송민호 씨의 팬이어서 이 전시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그림이 있는지도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회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한 그림을 사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에도 걸렸던 I Thought이라는 작품이었고요. 2,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송 씨에게 직접 구매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위탁 판매를 담당하는 갤러리에서 구매를 했고 3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에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갤러리 측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2월쯤에 그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외 개인전 투어 일정 때문에 4월쯤에 받을 수 있다면서 좀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해요. 이 판매를 담당한 큐레이터는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좀 양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받기로 한 날은 조금 미뤄졌지만 어쨌든 무사히 그림이 내 손에 딱 들어왔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자, 돈까지 이미 다 보냈던 상황인데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회장에게도 안 판 그림. 자, 제보해 주신 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갤러리 쪽에서는 판매를 작가 쪽에서 원하지 않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놓았던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 그림에 대한 가격은 누가 책정을 했을 거며 작가랑 갤러리랑 협의를 해서 금액의 가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참 지나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쪽에서 이제 한테 가기로 한 그림이다. 그래서 소속사 사장님이 구매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소속사 회장이라면 양현석 네. 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현석 씨한테도 팔지 않았던 그림이다. 네, 그 그림이 양현석 회장도 보고 탐을 냈던 그림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송민호 씨는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예요. 그 여가수가 이 그림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여가수한테 주려고 판매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갤러리가 작가 측에 이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위탁 판매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 구매자는 이미 돈을 지불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맨 처음에 작가하고 갤러리가 위탁 판매 계약을 다 맺은 후에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양현석 회장님한테도 안 팔았어요라는 얘기로 그림을 안 준다고 하니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는 말이 지금 태도고요. 지금 이 송민호 측은 구매자가 예약해둔 그림은 팔 수 없다고 전달했지만 구매자가 끝까지 이 그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송민호 씨 측은 그럼 대신 다른 그림 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합의 봅시다. 자, 그런데 구매자는 내가 원래 사겠다고 한 그 그림을 달라. 뭐 이렇게 서로 충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구매자가 그림을 받지 못하니까 2003년 1월경에 민사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했는데 송민호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갤러리 측에서 구매자에게 판매하자 그래서 자기도 동의를 했고 우리는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구매자가 갤러리 측으로부터 2년 동안 그림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민사소송이 이어가지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기죄로 고소를 갤러리하고 송민호 쪽을 고소를 했던 것이죠. 고소를 했는데 송민호 측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림은 구매자 측에 판매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 중인 거는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매자 측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실제적으로 애초에 송민호가 그 그림을 넘길 생각이 없고 갤러리 측에도 판단의 말을 안 했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예. 그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갤러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갤러리 얘기가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셀럽 같으면 다시 파는 경우가 있고 재셀이라고 재판매 리셀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신원들을 꼭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했다라고 갤러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환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원치 않고 있고 그 그림 내가 계약한 그 그림을
받겠다고 입장을 계속 고수해서 그 기린 그려져 예, 있는 그림. 기린 그림. 기린 그려진 그림. 그래서 입장을 고수해서 합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림 하나, 그 기린 그림 하나를 놓고 지금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 양 변호사님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런 건 나왔습니다. 일단 양측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한번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갤러리 측에서는 지금 이 그림이 계약을 체결하는 모양새를 겉으로는 그리고 있지만 이 그림 자체가 해외 전시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로 넘겨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 화가가 군대에 가게 됐으니까 이걸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금은 들어왔지만 원 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게 아니라 구매자 측은 아니 누가 그림 사면서 화가랑 직접 계약을 하냐. 원래 갤러리에 맡기면 큐레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돈 입금하면 계약이 되는 게 그림 사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은 구매자 측의 손을 1차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인도하고 그런데 뒷부분이 저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림을 인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대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건 반장 나올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그림이. 예. 그림값이 또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저 판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정리하면 구매자님이 원했던 대로 그림을 주라고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매자님은 그림만 받을 수는 없다. 네. 지금 좀 더 돈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 빼고도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의금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최소한 들어갔고 뭐 본인 주장이긴 합니다. 이거 소송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 플러스 손해배상 비용까지 포함해서 2심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2심을 고려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 갤러리 이 반대편에서는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니냐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장난감 청소기가 들어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항의하자 판매업체 측이 반품은 어렵다며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는 태도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시죠.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가족분들 중에 나도 당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광고 하나를 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게임을 하다가 광고 하나를 우연히 봤는데요. 바로 로봇 청소기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게임에서도 또 인터넷에서도 봤었대요. 물건도 꽤 괜찮아 보였는데 가격이 정말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49만 9천 원인데 무려 4만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반값도 아니고 90% 파격 할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 개를 사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었고 7일 무료 체험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중 로봇 청소기 가격이 보통 수십만 원이고 비싼 건 100만 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구나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대륙의 실수다. 뭐 차이슨이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싸긴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로봇 청소기였을까요? 그 광고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로봇 청소기. 6cm 높이의 계단이나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으며 아주 낮은 테이블이나 침대 밑에서도 자동으로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굽혀 도울 필요 없이 완전히 손을 해방시켜 줍니다. 젖은 바닥이든 먼지와 머리카락이 가득한 바닥이든 기름때 묻은 바닥이든 이 로봇이 지나가면 모두 깨끗해집니다.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후로 저는 벌써 반년 동안 바닥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40만 원짜리인데 이야. 그거 카페트 위에만 가면 얘가 막 혼자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쳐. 네. 저게 4만 9천 원이면 이야. 10개를 사지 내가 진짜. 네, 저거 다시 한번 기능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가격의 90% 할인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베스트셀러 스티커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듯이 높낮이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쫙 이제 몸을 낮춰서 뭔가 이제 턱이 있으면 아래로 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6cm의 그 턱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른 곳만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젖은 곳도 닦을 수가 있어요. 80도의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세척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소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배변도 99.9%를 치워주고 털까지도 얇은 털도 다 99.99 픽업한다고 합니다. 이야, 자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먼 망망대해를 건너온 그 대망의 로봇 청소기 49,000원 현관문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상자를 개봉했는데요.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이건 배신이야.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는 뭐 요즘 그 최고로 선전하는 뭐 AI로 이렇게 하는데 6cm 턱도 넘어가고 지가 걸레도 빨고 다 혼자 알아서 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진짜 장난감이에요. 걔가 어떻게 턱을 넘어가 센서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스테이션도 와야 되는데 스테이션도 없고. 네. 근데 이 광고 영상에 나온 거하고 보내주신 거 보면 완전 네. 밑바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예, 광고- 맞아요. 예, 이거- 저거 4,900원짜리잖아, 저거. 저거는 저 정도면 그냥 장난감이라고 불러야 될 수준이 맞겠죠. 왜냐하면 뭐 설명하는 것 자체가 화면으로 다 끝나긴 했지만 그 바닥에 뭐 강력한 흡입기가 달려 있었다는데 구멍만 휑하게 뚫려 있었다라고 하고요. 걸레 동그라미 붙어 있지 않습니까? 천쪽으로 2개 딸랑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cm 넘어간다는 다리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손바닥만 해. 예. 그리고 위에 저 동그란 게 360도 센서여서 원래는 저걸로 감지해서 높낮이도 감지한다 그랬죠. 그냥 안 움직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요. 거기 뭐 저게 이제 청소 다 하고 난 뒤에 스테이션이라고 들어가서 건조 빨래 자동으로 맞아. 충전하는 거 아예 배송도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상자에 담았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분이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선물까지 하려고 했대요. 저걸 어떻게 선물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노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만 좀 재수없게 걸렸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3분 정도한테 받았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실제 피해자들의 리뷰가 많았다고요. 자, 이 문제는 리뷰가 조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의 리뷰를 좀 살펴봤다고 해요. 별이 5개 만점인데 무려 4.8 평균 나왔다고. 아, 저걸 갖고 그러니까 20개 정도 리뷰가 달려 있었는데 칭찬이 좀 있어요. 어머나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이 로봇 청소기 정말 대단해요. 정말 편리하고 매번 깜짝 놀라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내용의 아주 좋은 리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뷰를 보니까 별이 1개 반 정도 있어요. 1.5. 욕이 가득합니다. 이게 장난감이지 뭐 제품이가. 이게 사기꾼 광고 아이가. 바로 버렸다. 쓰레기다. 돈 주고 큰 기대 내는데 이거 기본도 못하고 바로 버렸다. 장난감이었네. 귀엽네. 라고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자 팀장님 그래도 환불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래도 조금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낚시에 낚이가 나는 그 구매자가 사실 환불을 받으려고 SNS 상담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반품하겠다. 환불해달라 했더니 그 업체에서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 그러면 그 반품하지 말고 10,000원으로 환불해 드릴게요 했어요. 예? 10,000원 안 돼. 그랬더니 20,000원 드릴게요. 그래서 20,000원도 안 돼. 환불할래. 그랬더니 25,000원 드릴게요. 이거 장난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 했더니 28,000원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이거 반품할 테니까는 그렇게 야세하고 물건을 싸가지고 반품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카드 환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물건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교수님 이거 무슨 경매도 아니고 뭐 버티면 계속 값이 올라 이게. 네, 그러니까 뭐 49,000원까지만 안 주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체에서는 환불을 못 받았는데 다행히도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 취소를 하셨대요.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서 업체로 돈이 입금되지 않도록 막아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해당 업체가 저 광고 저 영상이
다른 회사 거 영상을 그대로 뭐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속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좀 속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아, 맞게 90% 할인하는 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490원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좀 싸다 싶으면 조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나도 저 피해를 입었다 손? 다행입니다. 아, 예. 평소에 사건 반장을 자주 보시니까 안 속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안 속아요. 역시 사건 반장을 자주 보셔야 이런 얄팍한 상술에는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서 막판으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TV로 보는 것보다 재미없다. 아니면 실제 와서 보니까 더 재밌다. 어떤 거? 예, 예. 너무 억지로 제가 막 쥐어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 별별 상담소 이제 시작입니다. 별별 상담소 아시다시피 저희의 야심작 별별 극장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약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사연 뭐 이제 정말 다음 주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주목해 주셔야 될 그런 사연입니다. 명절만 되면 강제 수금을 당하고 있다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20대 여성인데요. 여성은 어릴 때 명절이 되면은 양가 친척들 집에서 정말 장기자랑으로 용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엉덩이 춤을 추고 장기자랑 1등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재주는 딸이 부렸지만 용돈은 부모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넌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잘 저축해줄게라고 하면서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드리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불만이 터졌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는 용돈으로 무려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때도 너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우리가 보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어쨌든 맡겨둔 거니까 대학생이 되고 나서 좀 수업 들을 때 필요하다고 사과 패드를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거를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가져간 게 있는데 그거 왜 안 돌려줘? 자, 이게 교수님, 네. 야, 넌 아직 어리잖니. 엄마가 관리해 줄게 하는 게 벌써 20년이 지났어.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23살입니다. 23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학도 졸업을 앞둔 상황인데 지금 저번에 추석에 받았던 세뱃돈까지도 또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명절 용돈을. 그러면서 야, 네가 집에서 학교 다니고 있고 용돈도 주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여성이 받는 돈은 교통비를 포함해서 30만 원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껴 쓰고 아껴 먹고 해도 금방 바닥이 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이 명절에 받은 용돈을 안 드리고 끝까지 버텼대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너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쓰지도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도 말아라. 화를 내셨고 결국에는 그 용돈도 드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 사연자 주변에는 다 그래도 넉넉한 분들이 계신가 봐요. 1년에 받는 명절 용돈만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자, 과연 부모님이 그거 차곡차곡 관리를 해주고 계실까요? 일단 사연자분은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연자에 따르면 명절만 지나고 나면 집에 자꾸 새로운 물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까 고등학교 때 받은 게 2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는 휴대폰을 바꾸고요. 어머니는 명품 지갑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명절 끝나고 나서 아파하기 귀찮다 가서 뭐 소고기 먹을까 회나 먹으러 갈까 이랬다는 건데 문제가 평소에 이 부모님들이 너무 짠들어여서 치킨 한 마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시는 분들인데 이때 갑자기 그렇게 돈을 펑펑 쓰셨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딸이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평소에 야 우리 돈 없으니까 네가 내라 뭐 아니면 더치페이 하자 이러신 분들인데 왜 명절 직후에는 그렇게 돈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 내 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혹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조금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몇 살인데? 대학생 됐어요. 예, 권리 주장을 합니다. 미성년자 때까지만?
고등학생 딸도 지금 소송할 것 같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변호사니까 네,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률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이들이 법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등학생이. 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정도면 사연자 아빠 엄마 까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통장 까자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놨으면 통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통장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이 딸이 주장을 하니까 부모님이 야, 네가 그걸 봐서 많은데 확 그냥 까불지 마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는 모았을 건데 당연하죠. 절반 정도라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야야 그동안 일을 키우면서 돈이 다 들어간 기다라고 하니까 약간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다 쓴 거야? 통장 없어? 라고 그건 아니고 네 시집 갈 때 10배 100배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돈 10배 100배 키우고 워런 버핏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불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 있으면 대학교 졸업하는 딸한테 아직도 명절 용돈 강제 수금해가는 부모님. 자, 딸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엄마 역할은 박상희 교수, 그리고 아빠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주목해주세요. 레디 액션! 엄마, 아빠, 나 이번 설날에는 절대 용돈 못 드려요. 아이고 야야야 내 눈엔 네 아직도 그 개다리 춤추던 알라. 무슨 아기가 편의점 알바에 야간 알바까지 해요. 아무튼 나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야, 양보는 무슨. 너 명절에 받는 그 용돈이 진짜 네 돈인 줄 알아? 그거 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뿌려놓은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전에 엄마 명품 지갑 사고 아빠 휴대전 새로 바꾼 거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그거 잘했노. 야, 이 똑똑하네. 야. 야, 우리가 네 부모인데 네 돈을 꿀꺽하겠니? 너 결혼할 때 10배 아니 고소해라. 100배. 불러줄게. 지금 줘. 불러줄게. 자, 일단 양지열 변호사님. 네. 나도 우리 딸 저렇게 키웠다 아니다. 저는 저렇게 하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냉철한 극티였어요. 바로 아마 경찰서 갔을 겁니다. 저 정도. 아빠 고소할 거야? 저기 선택 과목을 법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예. 자, 은배 팀장님은요. 나도 우리 애들 저렇게 키웠다? 나는 저렇게 키웠는데 사실은 저 받은 돈을 시집 갈 때 돌려줬어요. 진짜? 당연히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근데 오늘 은배 팀장님 너무 그냥 너무 짜증나 진짜. 너무 인기 영합성. 자, 좋습니다. 자, 팀장님. 현재 근데 사연자분은 설날을 당장 다음 주 또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되게 지금 냉전 중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대학생 다혜가 좀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돈을 부모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지훈이라든지 상희 씨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번에 세배를 받게 되면 그건 네가 가져가고 지난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독한 다혜가 뭐라고 했냐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지난 거 안 주면은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세뱃돈을 안 받고 오히려 부모님을 줘야 돼요. 직장 취업하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라고 독하게 냉전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명절 용돈 불려준다면서 이 가져간 부모님 세뱃돈 관리 거절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변호사님 두 분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돌려받을 수 있죠, 당연히. 진짜? 사실은 이게 맡겨두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어릴 때 저는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맡았다가 사모님이 울컥 좀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억을 못할 때는 괜찮지만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돌려주십시오. 아마 고등학교 정도로 기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 정도 된다면 기억하는 만큼은 좀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제가 이 뭘 좀 찾아보니까 이 관리에 필요한 한도라면 자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냉정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연자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부모님이 관리하는 게 법적으로도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뱃돈 일을 가져와하는 게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거를 막 함부로 흥청망청 쓰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 어차피 대부분 집에서 키우잖아요. 양육비로 다 들어가더라도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23이잖아요. 성년이 된 19세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맡아줄게요라고 하고 가져간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19세 이상부터 성년이 되면 부모님이 자녀를 돌볼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저 집에 사는 한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밥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얄밉지만 저 부모님의 주장이 정당한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따져봐야 됐지만 23이면 3년 동안 500만 원 안 들겠어요? 부모님 집 먹고 자는데. 먹고 그래서 자고. 네. 죄송하지만 네 제가 부모님 편드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교수님 먼저. 네, 뭐 저는 제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에휴. 아이 알려줬어. 못하고요. 면접. 교육적 측면에서만 짜증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깍쟁이. 이런 금융 치료 금융 자백했어, 자백. 범죄 자백했어, 범죄 자백. 금융치료. 금융에 대한 태도나 경제관념을 기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투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이 부모님이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바람직한 것은 그 전체 액수에서 어느 정도는 저축하고 어느 정도는 소비할지 같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할 때도 가급적은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지출 역시도 어떤 거에 지출하면 좋을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금융치료라고 하셨어요? 금연치료라고 하셨어요? 금융치료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금연은 아니죠? 담배 이건 금융 아니죠? 태도를. 네. 자, 팀장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뱃돈을 주고 있습니다. 제 손자가 있기 때문에 애들 손자 손녀가 3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5만 원짜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배를 하고 5만 원짜리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초롱초롱 김초롱이 내 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초롱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엄마가 보관하고 통장에 넣어줄게 했는데 저는 우리 딸이 지금까지 통장을 보여준 적이 없어. 이거 제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오복장님은요. 우리는 아이 이름으로 다 저금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난님,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욕고바라님, 저런 건 자식과 부모의 믿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약식 푸처엔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할 때는 O, 그리고 또 다음 말이 맞다고 할 때는 X입니다. 자, 세뱃돈 돌려줘야 된다. 동그라미. 좋습니다. 아유, 그걸 뭘 돌려줘. 내가 써야지. X. 생각보다 뻔뻔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순서 이어갑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말이죠. 이대로 정말 먼 길 오시는 우리 30분의 가족 여러분들 와주셨는데 이대로 그냥 뭐 옆에서 막 그냥 뭐 리액션만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짧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 좋습니다. 자, 몇몇 분들 저희가 짧게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백다희 아나운서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만나볼 가족분들은요. 유영옥, 박혜진 모녀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를 하셨대요. 그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따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유영옥, 박혜진 모녀님 어디 계실까요?
일어나 주시죠. 잠깐만. 와우. 세상에 어머님이 중국어 교수님이시래요. 거의 원어민 수준이라고 하시던데 오늘 방청 소감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중국어로? 네. 저도 긴장이 돼서 이렇게 조금 적어왔는데 되나요? 좋습니다. 니트팔로마 뭐 이런 거 아니죠? 식사하셨어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마련해 주신 준비되어 있는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중국어로 소감 짧게 한마디 좀. 네. 大家好. 新年快乐. 오. 希望世界班长10年、20年永远跟我们在一起. 희망하건대 사건 반장은 저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10년, 20년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谢谢.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배우정 이예린 모녀님인데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부탁 좀 드리죠. 네, 사반 가족 된 지 이제 3년차 새싹입니다. 매일 유튜브로 사반 보면서 댓글 남기는 게 낙인데 지난해 무릎 수술 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그걸 못해서 너무 답답했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딸이랑 공개 방송 와서 너무 기쁩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유 일어나 주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머님 무릎 괜찮으세요? 지금 수술 다 끝나고 재활 받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완전히 막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고 지금도 재활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넘어지면 뭐 어때? 이런 말을 기대했다면 로봇 실격. 높은 문턱도 사뿐. 이래야 로봇이지. 로봇 is dreamy. 시대는 앞서 나아가는데 뒤쫓아가는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이제 순서를 바꾸자. 대학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자. 그것이 우리가 찾은 시대의 답. 결국 경국. 국립경국대학교. 공부 고민 1등 밀크티 하나로 끝! 가장 많이 선택하니까 1위! 지금도 계속 가입하니까 1위! 써보면 인정하니까 1위! 밀크티 지금 무료 체험하세요. 오케이, 다들 점심 먹자. 혹시 버드팩은 어떠세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31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새해 인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새해 복